자, 이번 시간에는 77페이지 가보시면 수익과 비용, 우리 자산부채 자본은 다 배웠고 이제 수익 비용입니다. 그래서 얘는 핵심이 이거죠. 당연히 손익계산서 구성 항목이 된다. 그러니까 재무상태표는 자산부채 자본, 손익계산서에는 수익 비용이고 요것도 아주 중요해요. 일정 기간, 이게 뭐죠? 유량이다. 저량의 지표가 재무상태표는 저량. 자, 얘는 유량의 지표다. 일정 기간 또 여기 경영성과죠. 그러니까 재무상태는 뭐예요? 자산부채 자본을 재무상태라고 하고 수익 비용 이익을 우리가 경영성과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단기순위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결국 뭐냐면 단기 경영실적이에요. 단기는 올해 거잖아요. 그죠? 과거 없고 올해 거, 올해 실적을 나타낸다. 그 다음에 중요한 건 손익계산 아래 그림처럼. 그래서 결론은 뭐냐? 죄송하지만 이거를 좀 외워두셔야겠다. 여기 손익계산서에 양식이 있습니다. 여기 보면 중단사업 손익이 있어요. 그럼 우리가 사업부가 A가 있고 B가 있어요. 그래서 A는 반도체 사업부고 B는 가전제품. 우리 가전제품 이제 더 이상 안 한다. 이럴 수도 있죠. 그러면 이 B라고 하는 거 우리가 뭐래? 얘를 중단사업이라고 부른다. 그 다음에 A는 뭐예요? 계속 갈 거 아니에요? 계속 사업이 된다. 이렇게. 그래서 아무튼 이렇게 손익계산서 뭐 중단사업 손익이 없을 때 이 정도만 아시면 되는데 결론은 이걸 반드시 암기하셔야 돼요. 그래서 첫 번째 매출액에서 매출 원가를 빼면 매출 총이익 나오고 판관비를 빼면 영업이익 플러스 마이너스 영업 외적인 수익 비용을 가감하면 법인세 비용 차감전 순손익 이게 결국 뭐냐면 세전 이익이에요. 여기다 법인세 비용을 빼자. 그럼 단계수익 나오는데 이건 뭐예요? 세후 이익이죠. 아무튼 여러분 이 양식 뭐 다 알고 계실 거고 이거는 우리 회계하는 인간이라면 상식, 국민 상식. 우리 뭐 무개념 이렇게 하죠. 그죠? 이거 모르면 무개념한 그런 사람이 된다. 그죠? 무개념한 사람 되면 안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우리 수익 분류 이렇게 쭉 나와 있죠. 자, 여기에 보시면은 이제 이런 게 나와요. 요거 자산의 증가 혹은 부채감 이렇게 나와 있는데 자, 수익은 대변이에요. 수익 발생을 쓰겠습니다. 그럼 차변은 뭐가 나와요? 당연히 자산이라면 플러스 쓰겠습니다. 증가. 부채라면 감소죠. 그리고 여러분들이 자산 증가 그리고 부채감 이거를 좀 쓸 수 있으면 좋아요. 이게 어떤 사례가 있는지. 그럼 예를 들면 이거예요. 자산이 증가하면서 수익이 발생한다. 내가 물건 팔았어요. 그럼 뭐예요? 차변의 현금 또는 매출. 차변의 현금 그리고 대변의 매출. 뭐 이런 것들이 자산이 증가하면서 수익이 발생한다는 거고. 그러면 부채가 감소하면서 수익 발생하는 건 주로 어디 나오냐면 수정 분기할 때 나와. 이렇게 예를 들어서 기간이 경과됐어 그러면 선수 임대료가 뭘로 바뀐다? 임대료로 바뀐다. 임대료 이렇게 수익으로 바뀐다. 그래서 강조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우리가 문장인 걸 보면 이 문장의 의미를 아셔야 돼요. 그래야지 공부를 잘하고 시험을 잘 본다. 그러니까 회계를 암기 과목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상담하는 거에 그러니까 상담이 뭐냐면 그 회계이나 이런 세법 이런 공부를 좀 실패하는 분들 선생님 저는 이렇게 안 됐어요. 그래서 왜 실패하는 거에 거의 절대 다투고 이거예요. 이걸 암기로만 생각한다. 그러면 안 돼요. 항상 여기는 어떤 논리가 있고 그 논리를 좀 잘 알아야 된다. 이렇게 논리를. 그래서 아무튼 여기 복식부 결론 중 이건 복식부기예요. 복식부기. 자, 그 다음에는 여기 용어 몇 가지만 좀 보겠습니다. 자, 수익이란 회사의 뭐 경영활동 관련된 뭐 재화의 판매, 용역의 제공이고 그 다음에 이거 무한 반복되는데 재화의 판매 이게 결국 뭐예요? 인도 기준이에요. 물건을 건네주면 여기 이제 인도 기준 하면서 뭘 떠올려야 돼요? 대금 회수 기준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돈을 안 받아도 수익을 인식해야 돼요. 자, 용역은 뭘로 하냐? 진행 기준이에요. 진행 기준. 그럼 재화 용역의 차이는 뭐냐? 용역은 계약서를 쓴 거예요. 여기 인테리어 공사해 주세요. 그럼 그 사람하고 내가 몇 월 며칠 계약금 얼마, 1차 중도금 얼마 이런 식으로 언제 돈을 주겠다고 다 약속해 놨단 말이에요. 이렇게. 그러니까 뭐냐? 얘는 공정률에 비례해서 수익을 인식한다. 그러니까 인테리어 업자분들은 공정률에 비례해서 인식한다. 그럼 이런 거죠. 자, 예를 들어서 X1년도에 이제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여기 내부 실내 인테리어하고로 이제 10억을 받기로 했어요. 근데 공정률이 X1년도 60%, 나머지 40%가 X2년도 진행돼요. 그럼 X1년도 수익은 얼마? 6억. X2년도는 얼마가 된다? 4억. 이런 식으로 나눠서 한다. 돈 내가 이렇게 받는 걸로 한다. 이걸로 하는 게 아니다. 자, 아무튼 이런 것들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서 보시면 됩니다. 자, 당연히 여기 보세요. 이렇게 자산 증가, 부채 감소하면서 이에 따라 회사의 순자산이 증가한다. 자본이 증가하니까 이거를 또 제가 이런 식으로 한번 써보겠습니다. 자, 뭐냐면 색깔 요걸 한번 써볼게요. 여기 나와 있는 매출 이렇게 됐는데 제가 분계 쓸 때
만약에 손익계산서라는 장부가 없고 재무상태표밖에 없으면 얘가 뭐예요? 이익염이라고요. 얘가 뭐라고? 이익염이라고. 이익여금. 이렇게. 그러니까 당연히 뭐다? 자본이 증가하죠. 그래서 회계 뭐 잘 이제 안 되시는 분들, 복식부기 개념이 없고 막 이런 분들은 이제 특징이 뭐냐? 수익이 발생하는데 왜 자본이 증가하면 수익은 손익계산서고 자본은 재무상 이런 소리 하면 딱 듣는 순간 뭐야? 이 친구는 지금 복식부기에 대한 기본 개념이 안 돼 있다. 이거를 이제 바로 알 수가 있다. 아무튼 요거 잘 보시고 그 다음에는 이제 요거 뭐 엄청 중요한 건 아닙니다. 요거. 자, 얘는 뭐냐면 수익은 업종에 따라 다양한 명칭이죠. 그러니까 꼭 매출이란 말을 안 쓰기도 한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여기 나와 있잖아요. 상품에서는 상품 매출이란 말을 쓰기도 하고 여기 뭐 제품 매출이다. 그 다음에 용역 수익이다. 이런 식으로 또는 건설하면 공사 수익이다. 뭐 분양 수익이다. 뭐 다양한 용어들을 뭐 사용한다. 그러니까 이름이 중요한 게 아니다. 그러니까 회사마다 이름은 여러 가지로 좀 다르게 좀 부를 수 있다. 이런 뜻입니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 요거는 연결해서 보셔야 돼요. 요거를 쪼개놨어요. 이렇게. 그게 바로 뭐냐면 여기 있다고 이렇게. 매출 총이익, 영업 이렇게 쪼개놨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 보세요. 매출 총이익, 영업이익, 법인세 비용, 차감 전순이익, 당 이렇게 쪼개놨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표를 했는데 사실은 뭐 이 표를 안 해도 돼. 왜? 어차피 우리는 이 전체를 알고 있잖아요. 이 전체를. 그러니까 굳이 요거 여기 있는 걸 갖다가 쪼개가지고 굳이 할 필요는 없다. 굳이 이거를 할 필요는 없다. 이런데 우리는 어차피 전체 손익은 다 하니까 그 중에 일부분. 그래서 복습 겸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기 보세요. 매출액에서 매출원가를 빼면 매출총익, 판관비를 빼면 영업이익, 영업의 수익 비용을 가감하면 법인세 비용 차감전수. 거기서 법인세 비용을 빼면 뭐가 나온다? 단기순이 나온다. 그러니까 결론은 뭐냐? 위에 거를 그냥 한꺼번에 쭉 정리를 해두시면 돼요. 한꺼번에 쭉 정리를 해두시면 된다. 이런 뜻이에요. 그 다음에 여기 매출할 때도 이런 게 중요해요. 이게 순매출이에요. 순매출은 어떻게 구하죠? 총 매출액에서 빼기. 뭘 빼요? 매출 애누리, 매출 환입, 매출 할인을 빼야 된다. 이런 것들이 여러분들이 떠오르면 된다. 매출원가 어떻게 구하죠? 이게 재고자산 계정이라고 하면 기초재고에다가 순매입을 더해요. 그 다음에 기말 상품을 빼세요. 여기가 뭐가 나온다? 매출원가가 나온다. 이런 T 계정을 반드시 여러분들 이해하실 수 있으면 된다. 어렵지 않습니다. 이렇게. 재밌어요, 여러분. 그 다음에 여기서는 또 이런 거 나오죠? 당연히 이 손익의 발생주의. 그럼 발생주의 반대말은 뭐예요? 현금주의라고요. 현금주의. 그러니까 우리는 돈 들어오면 수익, 돈 나가면 비용이 아니고 결정적 사건이 발생했어요. 그럼 돈이 안 들어오면 수익. 그러니까 거꾸로 돈 받았지만 결정적 사건이 발생하죠. 그럼 걔는 선수금이에요. 부채. 이렇게. 그 개념을 잘 이해하셔야겠다. 발생주의를 한다. 근데 이거는 수없이 많이 했다. 이런 뜻이에요. 근데 여기 보시면 발생주의에는 당연히 그래서 현금, 돈 받는 것뿐만 아니라 여기 있잖아요. 신용거래가 말이 신용거래 어려워서 결국 뭐예요? 우리 외상매출, 외상매입 이런 것들 얘기해요. 이렇게 외상거래 이런 것도 한다. 그러니까 광고 좀 내주세요. 돈은 좀 나중에 드리겠습니다. 광고 냈어요. 비용이라고요. 그러면 뭐라고 써요? 차변에 광고 선전비, 대변에 뭐 미지급금, 그럼 미지급 비용 이런 식으로 써야 될 거 아니에요. 이렇게. 그러니까 얘는 뭐냐? 돈이 안 나가서도 뭐예요? 비용 잡으라고요. 그런 것들을 우리가 여기서는 신용거래, 신용 이렇게 얘기했다. 그 다음에 가끔 뭐냐? 교환. 이렇게. 그러니까 물건을 주고 물건을 서로 받을 수 있고, 그죠? 그래서 서로 뭐냐? 돈이 움직인 거예요. 그러니까 내 물건을 팔고요. 이렇게. 그 다음에 상대방 물건 사면서 돈을 주는 거예요. 근데 어차피 돈이 오고 갈 거니까, 야, 내가 너한테 이제 받을 거 있잖아. 그죠? 너한테 줄 것도 있고, 우리 서로 상계하자. 그러니까 돈은 상계했지만 수익비용 각각 인식해야 된다. 수익비용 각각 인식하는 거 당연히 교환이라든가 또는 뭐 무상이전 뭐 등등을 하면 된다. 여기 무상이전은 많지 않아요. 무상이전은. 그러니까 무상이전이 뭐냐? 우리 자산수중이익 뭐 이런 것들인데 여러분 사업하고 있는데 누가 와서 갑자기 이 물건 그냥 쓰세요. 줘요? 아니죠. 이렇게. 그러니까 이런 일들은 흔치 않다. 근데 그냥 문제를 위해서 이런 것들을 만들어 놨다. 이런 뜻이에요. 개인 간에는 부모님이 이렇게 주잖아요. 요새도 제일 이슈가 되는 게 뭐예요? 상속세, 뭐 증여세 이렇게. 그죠? 저도 맨날 뭐 세금 다루고 하지만 사실 뭐 상속 증여세만큼 뭐냐면 첨예하게 사람들의 생각이, 그러니까 나 이제 부모님한테 뭐 받을 거 없어요. 야, 그러면 다 해야지. 근데 곰곰이 생각해보면 뭐냐, 우리는 다 가족 간에 이렇게 뭐 이렇게 공짜로 주거나 거래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갑자기 국가가 끼어서 뭡니까? 당신 공짜로 이렇게 무상해서 이제 이전해서 소득이 생긴 거니까 거기 세금을 내라. 가족 간인데, 그렇죠? 가족 간인데 과연 이게 올바른 국가에 좋지요?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그래서 뭐 이런 것도 사실 많아요. 나중에 이제 뭐 부가세 시간이라든가 뭐 이런 거 할 때도 제가 또 많이 뭐 설명드리고 할 텐데, 원래는 이제 뭐냐, 우리가 뭐 증설하거나 뭐 이렇게 하게 되면 이게 뭐냐면 취등록세를 내야 돼요. 이렇게. 근데 대부분 그런 거 안 해요. 이렇게. 그러니까 원래는 이게 국세청하고 이제 시청 이런 데가 연계가 잘 돼야 돼요. 그러니까 누가 막 세금 계산 막 하면서 뭔가 이 건물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뭔가 증설되거나 뭐 이런 게 있어요. 이렇게 기계 장치에 대해서 더 가액이 막 증가된가. 그러면 취득세도 그만큼 더 내야 된단 말이에요. 이렇게 해가지고. 근데 그거 연계 잘 안 돼 있을 거예요. 이렇게. 나중에 이제 사회가 좀 더 되면 할 텐데, 그런 거 할 때도 순간 열이 확 왔죠. 사실은. 이렇게 사업하다 보면. 근데 아무튼 요거 좀 잘 보시고, 요거 잘 보시고, 요건 또 기억해야 돼요. 수익 비용은 총액으로 표시하는 게 대원칙이에요. 왜냐하면 이런 거 제가 말씀드렸죠. 내가 1억을 벌었는데 10억에 사다가 이제 얼마냐면 11억에 팔아서 1억 버는 느낌. 내가 100억에 사다가 101억에 팔아서 1억 번 느낌. 1000억에 사다가 1001억 붙인 거. 마진을 좀 생각해요. 그죠? 그래서 1억 번 느낌. 다르잖아요. 이렇게. 그러니까 총액으로 얼마에 사다 얼마에 이거를 알려주는 게 정보 이용자한테는 당연히 유용하다 이런 뜻입니다. 이렇게. 그래서 아무튼 요거 한 번씩 잘 기억을 해 두시고. 자, 그 다음 밑에 용어. 근데 이 용어는 이미 다 설명을 드렸어요. 여기 우리 발생주의는 발생과 이연. 발생이 뭐라고 했죠? 제가 미시 항목. 미시가 뭐예요? 미수 미지급. 이렇게 수익이 발생 돈을 못 받았으면 뭐 미수 수익. 이렇게 비용이 발생 돈을 아직 안 줬으면 뭐 미지급 비용. 이런 것들. 이연은 뭐냐? 선시 항목이라고 했죠. 선. 그래서 얘는 뭐냐? 선수 선급. 돈을 미리 받았어요. 올해 수익이 아니에요. 아직 물건 안 줬으니까 물건을 줘야 돼. 의무가 있어. 부채로 기록한다. 이런 뜻입니다. 아무튼 여러분 이거 지겹도록 많이 했잖아요. 근데 회계 공부를 한참 해도 이런 개념을 모르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얘기했잖아요. 왔다 갔다 뭐 전철 타고 뭐 출퇴근 뭐 하면서 아니면 학교 왔다 갔다 하면서 이런 것들에 대한 고민을 좀 어느 정도 해야 된다는 뜻이. 그게 용어가 뭘까? 그 의미가 뭘까? 그 의미를 잘 보라. 근데 요새도 뭐 신조어니 뭐니 많아가지고 저도 이제 뭐냐면 그 뭐 검색 같은 걸 많이 해요. 이렇게 그 어떤 용어인가. 요새도 뭐 챗 GPT 뭐 이런 거 활용해가지고 그죠? 이렇게. 근데 여러분들도 그런 거를 좀 많이 좀 해보는 게 그런 게 훨씬 더 좀 도움이 되실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여기 이연 선수 수익과 같이 미래 수익을 인식하기 위해서 현재 돈이 받았죠. 걔는 수익이 될 수가 없어. 아니 돈 받은데 왜 수익이 아닙니까? 가등 요건을 충족 못했잖아요. 그러니까 그 말이 나와야 돼. 아니 야 돈 받았는데 여기 선수 수익, 그러니까 선수 임대를 생각하면 돼요. 돈 받았는데 얘는 왜 수익이 아니 이렇게 물어봤을 때 걔는 가등 요건이 충족한. 그게 정답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만약에 이제 이렇게 그 선생님이 이렇게 뭐 하는데 이제 학생한테 물어봤어요. 야 돈 받았는데 얘는 왜 수익 아니냐? 그때 얘기하는 거. 걔는 가등 요건 아직 내야 할 일이 남아 있으니까 걔는 부채입니다. 그러면 선생님이 이렇게 스마일하고 이제 미소가 딱 지어지겠죠, 그죠? 아이고 얘가 잘하는구나 이렇게. 그죠? 그러니까 그런 거를 좀 잘 고민을 해보라 이런 뜻입니다. 아무튼 지금 하는 요거 그리고 여기 감가상각도 마저 우리 배웠지만 여기 나와 있는 게 여기는 뭐 이제 의미를 많이 부여해서 그렇지 삼각도 뭐예요? 내가 돈 주고 기계를 샀다고요. 근데 이 기계 장치가 5년 동안 쓸 수 있어요. 5년 동안 비용 처리하려면 어떻게 해요? 비용을 이연시키고 항상 얘기했죠. 비용을 이연시키면 뭐가 된다? 자산이 된다. 여기다 한번 써보겠습니다. 항상 머릿속에 명심해야 돼요. 뭐냐? 비용을 이거 여러 번 썼어요. 사실은 이연시키면 그럼 이연시킨다는 말이 뭐예요? 이게 자산입니다. 이연이란 말은 뒤로 미룬다. 뒤로 이렇게 그러니까 올해 손익계산서에 비용 처리 못하는 거예요. 그럼 얘는 뭐가 돼요? 자산이 된다고요. 마찬가지로 수익을 이연시켜요. 그럼 뭐가 돼요? 부채라고요. 그래서 제가 강조드리는 게 뭐냐? 비용의 발생이 뭐예요? 차변이라고요. 자산이 증가하고 뭐 이 차변이에요. 속성이 똑같다고요. 이렇게. 그러니까 내가 뭔가 돈이 나가면서 뭘 했어요. 내가 지출하면서. 근데 효익이 다 써졌으면 비용이 되는 거고 아직 남아있으면 자산이 되는 거예요. 그런 거랑 연계시켜서 생각해보라. 마찬가지 수익은 뭐냐? 대변이라고요. 여기 나온 부채도 뭐 이게 대변이에요. 속성이 유사하다 이런 뜻이에요. 이게 뭔가 밀접한 관계가 있는 거, 그 관계를 아는 거 그게 회계라고요. 그죠? 그러니까 항상 제가 했죠. 회계는 철학이에요. 가치관. 어떤 개념이에요. 그런 개념 같은 거를 잘 이해하시면 회계가 쉽고 그 다음에 여기서 파생돼서 뭐 세법을 이제 할 수 있는 거예요. 회계가 이제 기본적으로 좀 어느 정도 되면
물론 이제 세법은 좀 달라요. 왜냐하면 세금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정치라든가 이런 거랑 관련되니까, 그러니까 논리만 가지고는 안 돼요. 이렇게. 그러니까 여러분, 제일 어려운 질문 이런 거예요. 공평하다는 게 뭐예요? 세금에 있어서 만약에 이렇게. 그럼 공평한 게 이제 이런 겁니다. 아, 누구나 뭐 돈 벌 세금 이런 게 아니고, 그럼 예를 들어서 대한민국이 어떤 정책을 해야 되는데, 그럼 돈이 필요할 거 아니에요? 그 돈을 만약에 전 국민의 한 10%한테만 걷어요. 나머지 90%는 안 내는 거예요. 그럼 이건 과연 우리가 그런 사회라니까요. 근데 그래서 지금 막 하는 게 뭐냐? 더 적은 사람한테 더 뜯어내자 이거 쉽게 말하면. 나머지는 다 우리 쉽게 말하면 무임승차 할 테니까 이렇게. 그러니까 더 이렇게 돈 벌고 우리 세금 내고 뭐 이런 게 막 맞는 거지. 사실은 몇 명만 이렇게 하면은 조금 곤란하다 이런 뜻이 이렇게. 자, 아무튼 뭐냐면 이 공평하다는 거 제가 막 철학이니 뭐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죠? 여기에 대해서도 한 번씩 잘 생각을 해보시고 여기 보세요. 그래서 결론은 뭐냐? 이걸 외우지 말고 철저하게 좀 잘 이해를 하셔야 된다. 이런 뜻입니다. 자, 그 다음 또 보세요. 자, 우리 매출액 있죠? 자, 얘는 이미 다 했어요. 여기 매출액.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건 매출액은 영업수익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손익계산서에서 수익은 딱 두 가지밖에 없어요. 영업수익, 매출하고 영업외 수익밖에 없습니다. 수익은 딱 두 가지예요. 이렇게. 그래서 이 매출액은 영업수익. 그러니까 우리 회사가 뭐 하는 회사인지. 그래서 사실은 여러분 이제, 쉽게 말하면 법인에 보면 이제 정관이라는 게 거기 보면 우리 회사 뭐 하겠다고. 그래서 항상 뭐냐면 사기를 많이 치는 놈일수록 놈이라고 해서 그런 것이지만 하고 싶게 많아요. 그러니까 뭐 하는 사람입니까? 아, 저 이것도 하고요. 저것도. 그럼 첫 번째 이 사람 사기꾼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 있잖아요. 음식점에서도 하나만 해야 된다고요. 그러니까 제대로 된 우리 이거예요. 요거 하나 이렇게. 근데 그게 안 되니까 이것 좀 더 해볼까? 이거 더 그렇죠? 약간 이런 느낌으로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영업수익 매출액이라는 게 뭐냐? 우리 회사에서 가장 이제 뭐 중심이 되는 사업, 거기서 버는 돈, 그게 바로 매출액이에요. 이렇게. 그 다음에 수원목적성 중요한 거 여기 있어요, 요거. 여기 보면 순매출이 있죠? 그러니까 우리 손익계산서 매출이 순매출이라고요. 그럼 순매출은 뭐냐? 여기 있잖아요. 매출에는 매출 할인을 빼라. 얘네들이 이미 다 설명드렸었습니다. 자, 뭐냐면 이런 거예요. 물건을 내가 팔았는데 물건에 하자가 있어요. 그래서 값을 깎아주는 게 애누리예요. 반품되는 게 매출 할인. 자, 매출 할인은 뭐냐? 대금 결제를 빨리 해서 값을 깎아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물건을 무조건 다 외상 거래예요. 30일 내에 결제해줘라. 근데 만약에 열흘 내에 결제하면 뭐 한 2% 깎아주겠다. 왜? 돈을 빨리빨리 받고 싶은 거죠. 그럼 왜 처음부터 외상으로 팔았습니까? 돈 없어도 일단 물건을 줘야 돼요. 이렇게. 그러니까 나 지금 물건 없는데 나중에 돈 갖고 오세요. 기분 나쁘잖아요. 일단 갖고 가서 우리 서로 단거리고 한다. 그죠? 근데 그랬는데 뭐냐면 대신에 좀 결제를 좀 빨리빨리 해주시면 제가 좀 더 깎아드리게 이런 식으로 이제 사업을 하는 게 관행화 된 거죠. 그러니까 우리 현금으로 막 따닥 하면 이제 사실 사업 망할 사람이 없습니다. 그리고 항상 제가 얘기했죠. 사업하면 내가 일하는 만큼 돈이 들어오기 때문에 무조건 일을 열심히 할 수밖에 없어요. 안 하면 망하는 거니까 이렇게. 근데 이제 대부분 이제 사업이 뭐냐? 이제 잘 나갈 때 조심해야 되고 우리 이제 뭐 경영학에도 나와요. 어떤 도입기가 있고 이렇게 그다음에 성장기가 있고 성숙기가 있고 이제 쇠퇴기가 있어요. 제일 조심할 때가 언제냐? 성장기예요. 그러니까 내가 어떤 사업에 진출했는데 진출하자마자 안 되면 빨리 접을 수 있어요. 사업이 막 잘 됩니다. 이때 조심해야 돼요. 갑자기 막 외상거래는 막 줘요 이렇게. 그러다 갑자기 대금 회수가 안 돼요. 그럼 문 닫습니다. 대부분 다 망하는 회사가. 그러니까 망하는 데 보면 사장님이 왜 열심히 이게 이러면 안 돼요. 그 사장님 열심히 했는데도 뭔가 이게 우리가 좀 표현을 그렇지만 이게 아다리라고 할까요? 이게 좀 잘 맞아야 돼요. 그러면 사업이 잘 되고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이게 잘 나가다 어느 순간 갑자기 이렇게 확 문 닫을 수가 있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항상 잘 될 때 조심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 사업에 성공하신 분들을 보면은 이제 이게 뭐 어찌 보면 동물적 감각이죠. 야, 이때 좀 더 확 해야 된다. 아니, 이때는 우리 조심해야 된다. 이런 것들이고 또 어찌 보면 운도. 그래서 실제로는 이제 사업하시는 분들 보면 점도 많이 봅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뭐 어디 뭐 저기 뭐냐면 뭐 식사하는데 이렇게 하는데 뭐 예를 들어 노량진 쪽에서도 이제 뭐 수산시장 거기에서 보면 횟집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딱 봤는데 뭐 사장님 이렇게 계셔가지고 인사드렸어요. 근데 나중에 이제 뭐지? 앞에 혹시 그때 식사하실 때 앞에 뭐 진지하게 얘기하신 누굽니까? 누구예요? 점 보고 뭐 이런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항상 사업하는 분들은 뭐 어떤 거 내가 할 거냐 말까 이런 거 할 때 그냥 여러 군데 자문을 구하는 그 자문 구하는 것 중에 하나가 지금 현 시대랑 잘 맞을지 모르겠는데 근데 의외로
이런 분들이 많아요.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 이사 갈 때도 여러분 그냥 막 갑니까? 아니면 이사 갈 때 날짜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이사 그 요금도 막 다른 게 뭐냐? 그 우리 뭐 손 있는 날, 뭐 손 없는 날 뭘 해가지고 이사 좋은 날이 있어. 그럼 여러분 갔을 때 보면 그냥 이날은 별로 안 좋다고 하는데 굳이 이사하고 싶어요? 아니면 좋은 날 하고 싶어요? 이렇게. 그런 거는 거의 비슷하죠. 그래서 아무튼 요거 잘 보시고 그래서 요거 순매출은 어떻게 구한다? 총 매출액에서 요거고 이게 나중에 부가가치세는 어떻게 돼? 이게 다 마이너스 세금 계산서예요. 마이너스 세금 계산서. 그죠? 이렇게 하시면 돼요. 아무튼 요거 잘 보시고 그래서 여기 내용 자체가 요거. 부가세 과표에서 공제한다. 요게 결국 뭐냐면 마이너스 세금 계산서가 돼요. 여기 마이너스 세금 계산서. 이런 식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무튼 판매 장려금 있어요. 이렇게 이런 것도 나중에 VAT에 가서 설명드릴 테니까 그때 보시면 됩니다. 아무튼 요거 보시고 자 여기 영업외 수익 있죠? 매출이 아닌 건 다 영업 외적인 거예요. 그 다음 옆에 이제 기타 수익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영업외 수익이라고 부르고 보통 이제 관용상 영업적이다 영업 외적 이걸 많이 중요해요. 왜냐면 위에 있는 게 영업이익이잖아. 밑에 있는 건 뭐 영업 외적인 거죠. 이 말을 좀 더 많이 쓴다. 그리고 여기 있죠. 주된 영업활동과 관계가 없다. 이게 바로 영업외 수익이고 이걸 외우는데 여러분 매출이 아닌 건 다 영업외 수익이라니까요. 그러니까 세상에서 제일 답답한 사람은 이거를 막 외우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수익은 매출이 있어요. 이걸 제외하면 다 영업외 수익이라고요. 근데 이거를 막 왜 외웁니까 이렇게. 요거 참고를 한번 보시고 대신에 의미는 알아야죠. 여기 이자 수익은 보여요. 내가 돈 빌려주고 이자 받는 거죠. 근데 사실 여러분 기업하면서 돈 빌려줄 일이 없어요. 그러니까 뭐냐 그냥 은행에 넣어놨더니 이자가 생긴 거예요. 이렇게 그게 바로 이자 수익. 그다음 배당금 수익이라든가 임대료라든가 이런 거. 또 다음에 뭐냐면 우리가 은행에다 넣는 것보다 뭔가 다른 거 이렇게 좀 주식이 이렇게 좀 굴릴 수도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그럼 거기서도 수익이 생길 수 있어 이렇게. 그죠? 단기 매매, 증권 평가 손익이라든가 처분 손익 이런 것들 나오죠. 그래서 이거를 외운다기보단 이게 어떤 상황인 정도만 아시면 되겠습니다. 됐나요? 그거 한번 보시고 그다음 여기 자 수익의 인식에선 용어만 아시면 돼요. 여기 있죠. 진행 기준 있어요. 인도 기준 있고 우리가 머릿속에 명심해야 돼요. 재화는 인도 기준. 용역은 진행 기준입니다. 이런 거는 회계에서 안 써요. 그게 결론이에요. 심플하게만 좀 여러분들 잘 기억해 주시면 된다. 여기 인도란 말. 이걸 우리 부가세는 뭐라고 불러? 공급. 재화의 공급, 용역의 공급. 표현만 좀 다르지 기본 로직은 똑같다. 이거의 반대말은 뭐냐? 돈 받는 거예요. 돈 받는 거는 수익과 무관하다. 그것만 여러분들은 명심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자, 재화 판매 거래 여기 핵심은 재화예요. 재화 수익 인식의 요건 이렇게 그렇죠. 그래서 여기 보세요. 재화 소유했던 위험과 효익이 구매자에게 이전되죠. 그래야지만 물건을 판 거니까 여기가 뭐냐? 언제 팔린 거냐 이렇게 이걸 물어보는 거예요. 이렇게. 그다음에 판매자는 판매한 재화에 대해 소유권이 있을 때에 통상자 행사한 정도의 관리나 효과적인 통제를 당연히 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 중고거래하는 거 생각해 보세요. 내가 팔았어요. 얼마 받기로 해가지고 예를 들어가지고 이 야구 방망이가 있어요. 이렇게 야구패 이거 사회인 야구하는 거 할 때 그죠? 야구패들 중국에서 팔았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그럼 팔았는데 만약에 뭐 한 5만 원, 10만 원 받고 이 배트를 팔았어요. 근데 여러분 추운 날은 배트가 깨져요. 그럼 이제 판 사람한테 전화하는 거예요. 오늘 날씨 춥고하니까 야구하실 때 이거 쓰시면 안 돼요. 잘못하면 깨져요. 그럼 그 사람 뭐라 합니까? 내 배트라고요. 내 배트인데 당신이 왜 전화해가지고 하라 마라 그렇게 하겠지니까 뭐냐? 판매한 사람이 이거를 왜냐면 내 물건이었으면 만약에 내가 빌려줬어요. 빌려줬으면은 야, 이거 깨지면 안 돼. 야, 오늘은 추우니까 하면 안 된다. 이렇게 얘기하겠죠. 그러면 아 그래 오늘은 내가 이 배트 안 쓸게라고 얘기하면 되는데 팔았다고요. 그 사람이 하든 말든 그죠? 중고차 생각해 보세요. 중고차 팔았습니다. 이렇게 팔아놓고 나서 전화하는 거예요. 이렇게 이렇게 추운 날은 예열을 좀 더 한 2, 3번 더 하시고 출발하셔야 돼요. 그 뭐예요? 내 차라고요. 내 운전 습관에 맞게 하는 거지. 그러니까 여기 있는 거는 사실은 뭐 크게 읽을 필요가 없어요. 그냥 너무나도 당연한 얘기죠. 물건 팔아서 여기 보세요. 효익의 유익감이 매우 높아야 되는 거죠. 이렇게 해가지고. 그러니까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너무나도 당연하다. 근데 당연한 거를 이렇게 좀 요건이라고 좀 만들어놨다. 여기 용역은 진행 기준이니까 여기 진행률이 들어가야 돼. 그러니까 시험 문제가 어떻게 나오냐면 재화의 수익 인식 요건이 여기 있잖아요. 재화는 물건을 만들어진 물건 건네준 인도 기준. 거긴 진행률이 안 나온다고요. 진행률 언제 나와? 용역에만 이렇게. 그러니까 여러분 머릿속에 명심해야 될 게 뭐냐? 용역은 진행 기준. 재화는 뭐 인도 기준, 인도 기준.
물건을 건네주면, 그죠? 점유권이 이전되면, 그러면 수익을 인식하는 거, 이렇게 해가지고. 아무튼, 지금 하는 요 내용들의 본질적인 거, 핵심적인 거를 좀 잘 보셔야 된다. 그러니까 여기 봐보세요. 진행 기준하면 머릿속에 뭐가 떠올라야 돼요? 용역이라고요, 용역. 인도 기준하면 뭐가 떠올라야 돼요? 재화라고요, 재화. 나머지는 안 쓴다고요, 회계에서는. 나머지는 안 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요거 잘 보시고, 그 다음에 여기 일반 회계 기준에 의한 매출의 수익 인식 시기가 나온다. 조금만 올려놓고 하죠. 이렇게. 자, 여기 보시면 상품이나 제품이죠? 이거는 이제 우리 재고 자산인데 사오냐, 만들어 파냐. 아무튼 매출이에요. 여기 핵심 뭐냐? 돈 받았어요? 외상으로 했어요? 나눠서 받아요? 상관없어요. 다 뭐라, 인도 기준이야, 인도 기준. 이렇게. 용역이잖아, 이렇게. 진행 기준이, 진행 기준. 그 다음에 얘네들은 조금 특이한 거라고요. 위탁 매출은 뭐냐? 실질적인 인도가 언제냐, 이걸 따져보는 겁니다, 이렇게. 그래서 얘는 뭐가 나오죠? 위탁자가 나오고 수탁자 나오죠? 그리고 고객이 나와요. 위탁자가 수탁자한테 보내는 거, 얘는 아직 수익이 아니고 수탁자 인도 기준. 그리고 이런 건 다 언제 또 했냐면, 여러분. 재고자산에서 했다고요, 재고자산. 팔린 거냐, 안 팔리면 매출 잡고 매출원가. 안 팔리면 기말 재고가 된다. 여기 할부 보세요, 할부. 할부가 뭐예요? 자동차 할부 뭐 이런 거, 그죠? 다 인도 기준, 인도 기준. 다 인도. 그 다음에 장기 할부는 뭐죠? 현재 가치 인도 기준이다. 대금 지급이 이연되죠? 현재 가치 평가한다. 현재 가치 인도 기준을 써준다. 당연히 그리고 이 현할차는 나중에 어떻게 돼요? 유효이자율법을 적용해서 이자 수익으로 인식한다. 제가 얘기했잖아요. 자동차인데 36개월 할부고 이렇게. 그 다음에 할부금 100만 원씩 36개월이에요. 근데 현찰가 3천만 원. 3천만 원이 매출이에요. 600만 원은 36개월짜리 뭐로 인식한다? 이자로 인식한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내는 그 자동차 할부금에는 뭐예요? 원금하고 이자가 섞여 있는 거예요. 원금하고 이자가 섞여. 그래서 물건을 판 사람 입장에서는 뭐냐? 원금 부분은 뭐예요? 매출. 이자 부분은 이자 수익으로. 근데 이자 인식하는 방법은 여기 나와 있죠. 유효이자율법. 유효이자율법의 반대말이 뭐라고 했어요? 정액법. 제가 항상 얘기했죠. 본인이 개념을 잘 이해하고 있는지 안 하는지 어떻게 알아요? 반대말이 뭐였더니 멈춰 있으면 안 돼요. 유효이자율법 반대면 정액법이라고요. 매년 이자를 똑같이 인식하는 게 아니다. 그죠? 항상 뭐냐? 빌려준 돈에 비례해서 이자를 인식해야 돼. 빌려준 돈에 비례해서 이자를 인식해야 된다. 이런 뜻입니다. 됐나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이런 것들을 좀 재미있게 좀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기타는 뭐 거의 안 나온다 보시면 돼요. 이자 있잖아요. 이렇게. 그죠? 이렇게. 그래서 이자, 수익 금액을 뭐 측정할 수 있고 미래 효익의 유익 가능성이 매우 높은 시점에 인식한다. 여기 미래 효익의 유익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말은 뭐냐? 내가 받아야 되는데 내가 돈 빌려준 거 아니에요. 걔가 망했어. 그게 대손아니에요. 그러니까 뭐냐면 걔가 망했으면 이자수 인식할 수 없다고요. 이렇게. 그러니까 여기 있죠. 금액은 측정할 수 있어요. 내가 돈 빌려주고 야 이자 100만 원인데 걔 망했다고요. 그럼 못 받는 거 아니에요. 그럼 수익 잡으면 돼. 당연히 안 되죠. 너무나도 당연한 소리 아닙니까? 여기 뭐 전기 간행물 당연히 요새는 전기 간행물이 없어졌어요. 이렇게. 그렇죠. 예를 이게 그냥 뭐 인터넷 뭐 하니까 신문 보는 사람 있나요? 없잖아 이제. 옛날에는 막 신문 보고 지하철에서도 그죠 탈 때 뭐 이렇게 좀 요만한 거 이렇게 해가지고 뭐 보고 지금 누가 봅니까? 본 사람을 제가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이렇게 그죠? 아무튼 이런 것들 이렇게. 근데 그냥 혹시 간행물 같은 게 있다. 그러니까 이런 거 언제 봅니까? 저 우리 병원이라든지 요즘 병원에도 없는 거죠. 왜냐면 다 각자 스마트폰이 있으니까. 옛날에 뭐 알 일 없으니까 신문이라든지 뭐 기다릴 때 지루하니. 그러니까 그럴 때는 막 신문만 몇 개씩 막 해놨단 말이에요. 이렇게. 왜냐면 오는 고객마다 신문에도 뭐 A 신문, B 신문 좋아하는 사람이 다를 거니 그거 몇 개씩 해놨다고 이렇게. 야, 근데 지금은 거의 안 하겠죠. 여기 상품권 잘 보세요. 상품권은 뭐냐? 자, 얘는 선수금이에요, 선수금. 나중에 회수할 때 물건 인도하죠? 이때 수익 인식한다. 수강료도 뭐냐? 강의 기간 동안 발생주에 따라서 인식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아무튼 이런 내용들을 좀 가볍게 좀 봐두시고 여기 이제 진행률 나와 있지, 진행률 이렇게 해가지고 진행기준 다 용역이다. 진행률은 뭡니까? 공정률이에요, 공정률. 내가 10층짜리 지어요. 올해 3층 지었어요. 진행률 몇 %? 30%다. 이런 거 모릅니까? 근데 대부분은 발생 원가에 비례해서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공사 대금이 총 10억 들어갈 건데 올해 3억 들어가서 진행률 몇 %? 30%. 공사 대금을 가지고 이렇게 진행률, 공사 원가를 가지고 진행률을 구하는 그런 케이스가 많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여기 나와 있죠. 진행 기준은 진행률에 따라 수익을 비례적으로 매기 인식한다. 이런 식으로 봐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일단 이번 시간은 이 정도 하고 잠깐 다음 시간에는 그 비용부터 하겠습니다.